이번 시간에는 트로이아의 조상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주로 이제 이 지역 백성들을 다르다니의 사람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트로이 그 주변을 원래 이제 트로아스라고 주로 부르거든요. 트로아스 지역에 원래 다스리던 사람은 그 다르다노스가 오기 전에는 테오크로스라는 사람이었어요. 테오크로스는 주변을 흐르던 스카만드로스 강의 신하고 이대산, 큰 산 있잖아요. 이대산의 님프 이다이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토착 그 세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가 테오크로스는 일리아스에서도 보면은 텔라몬의 아들 또 큰 대아이아스의 그 동생으로 나오는 테오크로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시대도 훨씬 이전이고 하여튼 테오크로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다르다노스가 이주를 합니다. 어디서 이주를 하냐면 사모트라케 섬에서. 사모트라케 섬은 전에 포세이돈이 그 섬 상상봉에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다가 4걸음 만에 자기 궁전으로 가서 무구를 챙겨가지고 다시 전쟁터로 참여하는 사모트라케 섬. 사모스 섬이라고 했지만 원래 사모트라케 섬이었어요. 그 섬은 그래서 산이 커요. 큰 산이 있고 약간 이제 험준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좀 쉽지 않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살다가 다르다노스가 이주를 한 거죠. 근데 원래 제우스하고 엘렉트라 사이에서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하시온하고 다르다노스하고. 다르다노스의 아버지는 이제 제우스가 되겠죠. 근데 이하시온이 죽었어요. 사고로 죽든지 하여튼 제우스에 의해서 죽든지. 그래가지고 다르다노스가 그 섬, 조그만 섬인데 사모트라케에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죽고 이래가지고 아마 좋은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이주를 했을 수도 있고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주를 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지만 육지로 나옵니다. 트로이아 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테오크로스가 이 다르다노스를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땅을 떼어주고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마련해 줬어요. 그리고서 자기 딸도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 딸이 이제 바티에 에이아라고. 다르다노스는 능력이 출중했던 거예요. 사실은 점점 이제 세력이 불어나고 나중에 테오크로스가 죽고 아들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바티에이아 그 딸의 남편 자기에게는 이제 사위가 되겠죠. 그에게 이제 왕국 지역을 물려주는. 그래서 다르다노스가 그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근데 어쨌건 다르다노스는 테오크로스가 그 땅을 조금 떼어줬을 때 그 주변에다가 도시를 하나 만듭니다. 그 도시가 다르다니에라는 도시를 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일리아스에도 그 장면이 나와요. 다르다노스에 관해서 트로이아의 그 조상들에 관해서 일리아스 20권 215행부터 나오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이 장면은 아킬레우스하고 아이네이아스가 이제 맞붙게 되었어요. 1대1로 이렇게 이제 맞붙게 되었는데 아킬레우스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네아스요. 그대는 어인일로 무리들 사이에서 이토록 멀리 섰는가? 나하고 이제 싸우려고 어째서 왔는가 이러면서 그대가 아킬레우스 나를 죽이더라도 그렇더라도 프리아모스가 그대의 손에 왕권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는 아들이 여럿 있고 또 그 자신도 도망들지 않았으니까. 아니면 트로이아인들이 과수원과 곡식밭이 딸린 아름답고 빼어난 영지를 떼어주어 그대가 그 안에 살도록 해주겠다던가. 자네가 지금 전쟁에 나와서 큰 공을 세우고 아킬레우스를 죽이더라도 사실은 프리아모스가 왕권을 줄 리도 없고 또 영지를 떼어줄 리도 없는데 뭐 이렇게 싸우느냐 이제 군사를 되돌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아요. 아킬레우스도 마찬가지. 전쟁에 타기 참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이기면 아가멤논에게 좋은 것이고 자기는 그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사실은 영웅인데 같은 처지예요. 그렇다고 이겼다고 해서 아가멤논이 아카이오이족의 그 많은 영지와 또는 통수권을 줄 것이냐. 물론 이제 약속은 했네. 영지를 몇 개를 떼어주겠다고 약속은 했죠. 아이네아스는 뭐 그것도 안 되는데 너는 왜 이 전쟁터에서 수고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이네아스가 타이름 하면서 또 이런 말로 대꾸를 합니다. 실제 전쟁하기 전에 말싸움을 말로써 하는데 족보를 들춰요. 나도 너 못지않은 이제 조상을 두고 있다. 근데 사실은 아이네이아스가 훨씬 더 훌륭한 집안이에요. 왜냐면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는 벌써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는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테티스보다 훨씬 급이 높은 여신이죠. 테티스는 그 ним프잖아요. 굉장히 좀 급이 낮지만 아프로디테는 올림포스 주요 신이에요. 아프로디테의 아들이 훨씬 더 급이 신으로 보면 높고 안키세스도 대단한 사람인데다가 그 집안도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네아스가 집안을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웃기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네 조상이 누구야 뭐 이런 거죠. 얘기를 합니다. 215행 20권 그룹을 모으는 제우스께서 먼저 다르다노스를 낳으시니 그분이 다르다니엘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도시를 세웠어요. 다르다니엘을. 그때만 해도 아직 필멸이 인간들의 도시인 신성한 일리오스가 들판 위에 세워지지 않고 사람들은 셈이 많은 이대산에 기슭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일리오스라는 트로이아 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르다니에라는 도시는 다른 곳이죠. 보면은 이제 다르다니에는 그 주변이지만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에 세웠던 것이죠. 근데 잘 보시면
그 들판 자체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이대산 산기슭에 살았어요. 그 이유는 샘이 많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주 고대이기 때문에 이때 사람들이 사는 조건을 보면은 농경이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건 샘이 많은, 물이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좋은 물, 샘물이죠. 강이 흘러도 그 물을 직접 마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에는 사람이 안 살았어요. 근데 다르다노스가 새로 이제 다르다니에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이 당시 도시를 만든다라는 거는 우물 또는 샘물, 하여튼 물을 치수를 잘해서 식수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공급할 수 있었기에 이제 도시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삭이 계속 우물을 파는 얘기를 나오잖아요. 우물이 있어야, 먹는 물이 있어야 도시가 세워져요. 그래서 이제 다르다노스가 이번에는 에릭토니오스라는 왕을 아들로 낳으시니, 그러니까 다르다노스의 아들이 에릭토니오스예요. 에릭토니오스에 대해서도 보면은 그분은 필멸이 인간들 가운데 으뜸 가는 부자가 되셨다. 자기가 된 거예요. 원래 이제 아버지가 엄청 부자여가지고 부자가 됐다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된 거예요. 으뜸 가는 부자가 됐어요. 그 이유가 또 쭉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깡총깡총 뛰는 망아지들을 뽐내는 암말 3,000필이 있었고, 망아지는 이제 송아지는 소의 새끼고 망아지는 말의 새끼죠. 하여튼 망아지들도 많고 암말만 3,000필이 있었어요. 순말과 또 망아지까지 치면 엄청 많았겠죠. 이들은 늪가에서 풀을 뜯었다. 이 주변이 이제 늪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늪만 있던 건 아니죠. 풀도 잘 자라고 늪도 많았고. 한데 북풍이 풀을 뜯는 망아지들을 보고 반해 갈기가 검푸른 순말이 모습을 하고 그들과 혼례하니 그들이 새끼를 베어 망아지 12마리를 낳았다. 이 망아지들이 곡식을 가져다주는 대지 위를 뛸 때면 이삭의 꼭대기 위를 달리되 그것을 꺾는 일이 없었고, 바다의 넓은 등 위를 뛸 때면 잿빛 바다에 부서지는 물마루 위를 달렸지. 잘 보시면 에릭토니오스가 부자가 됐던 원인은 말이에요. 말이 엄청 많고 말을 잘 키웠던 거예요. 그리고 품질도 아주 좋았어요. 품종이 아주 좋은 그 말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북풍이 신이겠죠. 그러면 순마리의 모습을 하고 암말들하고 이제 교밀해가지고 좋은 새끼 12마리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쨌건 소나 가축을 키울 때 중요한 거는 품종이에요. 좋은 씨를 이렇게 내려받는 거, 이런 것들을 아주 잘했던 것 같아요. 에릭토니오스는 트로스를 낳아 트로이아인들이 왕이 되게 하셨고, 트로스에게는 나무랄 데 없는 세 아들 일로스와 아사라코스와 신과 같은 가니메데스가 태어나니, 다르다노스가 에릭토니오스를 낳고 에릭토니오스는 트로스를 낳았어요. 그렇죠? 그 트로스가 또 세 아들을 낳았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트로스에 대해서는 큰 얘기는 없지만 어쨌건 트로이아라는 그 지명이 유래된 거는 트로스 왕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 트로스 왕이 세 아들이 있어요. 세 아들이 아주 뛰어난 아들이었어요. 나무랄 데 없는 세 아들이에요. 첫 번째가 일로스, 두 번째가 아사라코스, 세 번째가 가니메데스. 이 가니메데스가 근데 그중 가니메데스는 필멸이 인간들 가운데 제일 미남이셨지. 하나 미모 때문에 신들이 그분을 채워가 제우스의 술따르는 시종이 되게 하시니 그분은 불사신들 사이에 살고 있다. 그 중에서 가니메데스가 트로스의 막내 아들인데, 이 가니메데스를 제우스가 사실은 독수리로 변해가지고 낚아챘어요. 그래서 올림포스에다 갖다 놓고 술따르는 시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를 납치하고 나서 그 몸값으로 가니메데스의 아버지인 트로스에게 신말을 줘요. 신들의 말, 영생불사하는 아주 좋은 그 말을 주었죠. 트로스가 이제 장자인 일로스에게 그 재산권이 또 그 신마가 내려왔겠죠. 그 일로스가 그 아들인 라오메돈에게 주었어요. 라오메돈이 앙키세스는 라오메돈의 조카예요. 사실은 아이네아스의 아버지이지만 라오메돈에 보면은 조카인데, 조카에게 맡겼는데 앙키세스가 그거를 신마의 혈통을 훔쳤어요. 그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 얘기를 5권 268행을 한번 봅시다. 이 장면 5권 268행 그 근처 장면은 디오메데스가 즉 아이네이아스를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2대2예요. 디오메데스하고 스테넬로스하고, 그러니까 그리스군에서는, 그리고 트로이아군에서는 판다로스하고 아이네이아스 이렇게 2대2로 붙었는데, 처음에 이제 스테넬로스가 쫄았죠. 소위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물러서자고 하는데, 디오메데스가 신들의 가호가 있으면 혹시라도 둘 다 죽일 수도 있고, 뭐 하나가 도망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때 디오메데스가 이런 얘기, 판다로스에게, 저기 이제 아이네이아스의 그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걸 만약에 이제 내가 아이네이아스를 무찌르면 그 말을 트로이아 진영에서 어디로? 아카이오 쪽으로 옮겨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탈취하라는 거예요. 그런 요구를 해요. 263행 한번 볼까요? 그러고는 잊지 말고, 디오메데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잊지 말고 아이네아스의 말들에게로 달려가 트로이아인들 쪽에서 훌륭한 정강이 바지를 댄 아카이오이 쪽으로 몰고 가게나 이 말을 이렇게 뺏어오라는 거죠. 저 말들은 목소리가 멀리 들리시는 제우스께서 새벽과 태양 아래 가장 훌륭한 말들이라고 해서 트로스에게 그의 아들 가니메데스의 보상으로 주신 말들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죠. 가니메데스의 보상으로 트로스에게 주었다고 했어요. 인간들의 왕 앙키세스가, 이제 앙키세스가 나오네요. 이 앙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예요. 앙키세스가 그 말들에게 몰래 암말을 붙여 라오메들에게서 그 피를 훔쳐냈던 것이라네. 그리하여 그 암말들이 그의 궁전에서 망아지 6마리를 낳자 그중 4마리는 자기 몫을 남겨두어 마구간에 길렀고 적을 패죽게 하는 저 2마리는 아이네이아스에게 주었다네. 우리가 저 말들을 빼앗을 수만 있다면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도 유래를 살펴줬죠. 아이네이아스가 그 신마의 혈통 중에서 2마리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것을 결국에는 디오메데스가 탈취를 합니다. 보면은 디오메데스가 그 두 사람도 들지 못할 그 돌덩어리를 혼자서 가볍게 들어가지고 304행 그는 혼자 가볍게 번쩍 들어 아이네아스의 허리 관절을 향해 던졌다. 그곳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가 이어지는 곳으로 사람들은 흔히 절구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디오메데스는 그의 아이네아스의 절구를 부수고 두 힘줄을 끊었으며 들쭉날쭉한 돌덩이는 그의 살갗을 찢어놓아 돌덩이를 던져서 어떻게 했으면 힘줄을 끊었어요. 그 다음에 돌이 이제 들쭉날쭉 하잖아요. 뾰족뾰족하고 그것이 이제 살을 찢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러자 영웅은 아이네아스예요. 영웅은 무릎을 꿇고 억센 손으로 땅을 짚으며 몸을 지탱하였으나 그의 두 눈은 밤의 어둠이 내리덮었다. 사실 이건 죽었다는 얘기예요. 두 눈에 이제 어둠이 덮였다라는 것이. 근데 그때 이제 아프로디테가 그를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이아스의 어머니니까. 아프로디테가 자기 아들을 구하는 이런 장면이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트로이아 쪽 진영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들이 함께 해보면 좋은 얘기들이 조금 더 있거든요. 아이네이아스가 또 아프로디테의 아들이고 아프로디테와 관련된 이야기, 또 아프로디테와 파리스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이어서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